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집을 이용한 전세 사기 사건 최근 전해드렸죠. 사건이 발생한 곳은 광주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확인해봤더니 전체 60여 세대 중 절반 가까이가 신탁회사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임대인은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소유권이 없는데도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10층짜리 공동주택은 전체 63세대 규모입니다. 취재 결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8세대가 A씨처럼 신탁회사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A씨처럼 비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로 넘어간 집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시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관련된 서류를 싹 가지고 와라 해서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약간 의심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의견 제출을 요구를 해서 지금 의견 제출을 좀 청취하는 그런 중에 있어요. 광주시도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 지부에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공인중개사들의 부실 위법 중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발암물질인 수산용 포르말린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포름알데히드 노출 위험 경보를 공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톡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이같이 공지하고 수산용 포르말린을 취급하는 양식어업 현장에 작업 전에 포르말린의 유해성을 노동자에게 명확히 주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작업 시 방독 마스크와 보호안경 등 개인 보호구 착용과 작업장 환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수 쌍봉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한 오폐수 유입 원인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계 설비가 물티슈로 막혀 역류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는 오수 펌프장을 확인한 결과 하수관의 이물질 제거 장비가 많은 양의 물티슈로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하수관의 오염물질 등이 우수관으로 역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다량의 물티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에서 첫 권역 포럼이 열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김정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 공유제로 주민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까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주목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국가에너지 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모색하는 첫 권역 포럼이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전남이 비교 우위에 있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29%로 세계 평균인 28.1%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전남을 모델로 삼아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녹색 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소멸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남은 에너지 수도로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전국 1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남도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이어 재생에너지 산단 지정 등을 통해
앞으로도 전남형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힘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양만권을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육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광양시청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획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2차 전지 산업 발전 로드맵과 기업 유치,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2차 전지 등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뒤 자치단체들이 2차 전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까지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창업 지원 공간이 조선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업자 100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김도영 씨. 시제품 제작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들어 포기하는 예비 창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좀 고가의 그런 3D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 공간이 조선대에 들어섰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정부가 32억 원을 지원합니다. 보석 같은 고강도 소재를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터부터 레이저 커팅기와 가공용 공작기계 등 150종이 넘는 고가 장비가 구비됐습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시중의 5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조금 교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더 얻을 수 있고 교류의 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선대 창업활성화센터는 시제품 제작은 물론 제품 시장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로라든지 투자 같은 이제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정말로 사업화될 수 있을지 시장 검증까지 같이 곁들여서 저희가 이제 멘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연간 시제품 3,000개 생산을 통한 10명의 창업자 배출이 목표. 조선대에 문을 연 창업 지원 공간이 지역 창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남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부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호남권 3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가 참석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내년 국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아 광주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고흥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구는 최근 전남 테크노파크, 대한항공 등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드론을 활용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유해조수 퇴치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하반기에 드론 도심 항공교통 박람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만흥 위생 매립장 사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합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30일 이하 반입 금지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해당 운송업체에 30일부터 최장 3년까지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에 앞서 2029년 9월쯤 만흥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거란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따라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수산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원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광양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주체로 열린 서울 여의도 집회에 여수와 광양, 보성 등 전남 동부권에서 어민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철폐 광주 대행진 추진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다름을 이유로 소수자들에게 행해지는 혐오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인권헌장에 기초한 차별금지 조례가 제정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낮부터 맑고 덥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다소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낮부터는 하늘도 점차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가 18.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모레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구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5도, 영암 29도, 완도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금요일부터는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